넥 상태를 체크해 보면은 역시나 아주 딱 적당하게 스며짐이 딱 들어갔습니다. 여기도 한번 찍어볼까요? 네. 자. 이쪽은 지금 변하지 않거든요. 왜냐면 볼트로 물려있기 때문에, 스크루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변하지 않아요. 근데 스트레이트 하던 게 위로 스며짐이 생기면서 위로 올라갔겠죠?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? 줄높이가 올라가죠. 예, 그래서 보시면 줄높이가 원래 상태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4개 변동이 생기면은 줄높이가 사실 변동이 생겨요. 이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줄이 낮아서 버징이 난다지 하면 당장 브릿지부터 올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가 3, 4일 지났는데 갑자기 줄이 낮았다? 얘가 낮아지진 않아요. 얘가 푹 가라앉지 않거든요. 넥 상태가 변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사장님,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막 셋업 받으러 가면은 막 넥이 뒤틀렸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? 이 목재 보시면은 나이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, 그죠? 보이시죠? 네네. 네. 아, 네. 네. 뭐 별 보이죠? 네네. 저라면 이게 목재상에 있으면은 당장 가져왔을 거예요. 네. 좀 비틀릴 가능성이 많은 애들은 사선결들이 좀 많이 있는데, 네. 사선결들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뒤틀림이 더 많이 나와요. 네. 그런 이제 악기들을 잘 목재를 건조시켜서 만들지 않으면은 비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뒤틀리면 어떻게 교정을 하면 좋을까요? 못 잡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건조를 시켜서 만들지 않으면은 문제 가능성이 좀 있는데, 사실은 어떤 악기든 완벽한 악기는 거의 드물고 약간의 비틀림, 그러니까 비틀린다는 거는 넥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휜다는 거거든요. 네. 이게 비틀린다고 하죠. 꽈배기처럼. 네. 정도가 심한 악기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약간씩 비틀리게 돼 있어요. 완벽한 기타는 사실 좀 드물다고 봐야 돼요. 이 정도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, 정상적으로 이제 셋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죠. 저희도 역시 손님들이 이제 왔을 때 악기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려요. 대신에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는 굳이 알려드리진 않아요. 왜? 다른 악기들도 다 비슷하니까. 근데 만약 셋업이 안 저 불편하게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알려드리죠. 그러면 이제 줄높이 조정을 해볼까요? 줄높이를 조정하기 전에, 자, 이 이제 6포인트 싱크로나이즈인데 보시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 포스트가 있죠. 요게 사실 브릿지를 잡고 있는 저 스크류인데, 요 스크류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. 보시면은 요 스크류 머리가 완전히 일자로 나올수록 세팅이 잘 된 거거든요. 근데 들쭉날쭉하죠 지금. 그죠? 살짝 예, 그런 것 같고. 약간 울죠. 예.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죠 조금. 예. 그나마 얘는 양호한 편이에요. 카메라는 잘 안 네. 잡히는데 확실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좀 조금 그렇긴 하네. 잘 잡아봐요. 예. 얘가 이제 브릿지 판도 이제 약간 좀 아치형으로 살짝 뜬 거고, 그쵸?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 자체가 지금 휘었어요. 아. 왜? 포스트 이 스크류 세팅을 못한 거지. 이렇게 휠 때까지 스크류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브릿지 플레이트는 탄성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휘어버리면 잘 복원이 안 돼요. 어쨌든 일자로 딱 맞춰줘야 튜닝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맞춰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사실 세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줄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 힘들고. 네. 직접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트 세팅법을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보다 많이 정렬이 됐죠? 네, 확실히 네, 좀 네. 펴졌네요. 네, 네. 살짝 펴졌고, 네. 나사도 네. 훨씬 더 자기 줌이 되나? 좀 되네요. 좀 더 줌을 해서 보면, 예, 확실히 펴졌어요. 네. 포스트 스크류를 다 세팅을 했으면 이제 줄높이를 봐야죠. 직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15cm자, 이런 15cm자를 하나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좀 한번 비춰봐 주세요. 보시면은 위에 말고 밑에 눈금 보이시죠?
밑에 등 거면 이거는 0.5 단위로 나눠져 있거든요. 요런 자를 구입하셔야 됩니다. 대개 이런 30cm 자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. 대신에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0.5 단위로 나눠져 있죠. 줄높이 재는 방법 보이시나요? 자, 자를 댈 때 이 플랫과 요 마지막 플랫과 요 전 플랫에 자가 걸치게. 샵에 가시면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. 일단 4개 휘어짐을 체크할 때 마지막 플랫과 1플랫을 잡고 요 중간이 얼마가 떴는지를 체크를 해요. 네. 여기 그죠? 살짝 떠 있죠? 그럼 순이어짐이 있는 거예요. 네. 순이어짐이 없거나 스트레이트 하면은 여기 이렇게 붙겠죠. 근데 여기 뭐 피크를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넣어라 하는데 그 되게 애매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하긴 피크 두께도 다 다르니까. 피크 두께도 다르고, 두 번째는 그건 정상적인 내길 때의 문제고, 만약에 자, 이 하이 플랫이 뭐 이렇게 융기된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? 그렇죠? 내기 스트레이트하고 이쪽 구간은 스트레이트한데 여기서부터 내기 융기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마지막 플랫을 잡고 여기를 잡으면 가운데가 떠야 안 떠요? 당연히 뜨겠죠. 여기가 융기가 됐으니까. 거기에 피크 넣으면 어떻게 되죠? 헐렁헐렁. 아니 안 들어. 그러니까 정상적인 넥처럼 느껴지죠. 당연히. 네. 네. 근데 정상적이 아니죠. 음. 이쪽에 순이어짐이 생기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. 왜? 이쪽은 트러스 로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넥 포켓 쪽은.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히 세팅을 하려면은 넥이 어디서 휘었는지, 어떤 부분이 함몰이 되고 어떤 부분이 융기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,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걸 파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, 마지막 플랫에서 체크를 해요. 높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. 그리고 12플랫도 봐요. 근데 12플랫 지금 재보면 아시겠지만 자가 이렇게 될 때랑 정확하게 세웠을 때랑 이렇게 될 때랑 다르죠. 치수가 지금 다 다르게 나오죠. 네. 그죠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, 심지어는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도 다르게 보여요. 네. 그죠? 정확하게 세워야겠네요. 근데 이 12플랫에서 이거 재게되면은 자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체크가 좀 어려워요. 물론 이런 애를 써서 두 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면은 요건 체크 가능하죠. 그러게요. 예. 그래서 마지막 플랫과 예, 12번 플랫을 같이 체크합니다. 요 이제 차이를 정확하게 내거든요. 물론 하이 플랫이 융기된 경우에는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를 같이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보통은 이 마지막 플랫과 여기 12번 플랫의 그 차이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0.3, 4, 그 사이를 둬요. 넥마다 좀 달라요. 셋업이라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악기의 상태에 맞춰서 최적의 울림이 나오게끔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. 네, 저는 그게 셋업이라고 생각합니다.